이 집합 A는 요렇대요. 이거 집합 A는 이렇다는데 이거 뭐죠? 이러면 A는 어떤 집합이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선생님도 애매한데 어떤 집합이죠? A는? 그렇다잖아요. A의 원소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1,3 뭐 2,9 실수니까 뭐 2분의 1, 루트 3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x가 실수죠. 그러면 2를 넣으면 3이 나오잖아요. 그걸 순서상으로 묶은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는 어디선가 많이 보죠. 뭐 할 때 봐요? 그래프예요. 얘들은. 네,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을 모아서 수도 없이 많은 이 점들을 모아서 만든 게 A집합입니다. 근데 A, B가 얘 원소래요. A, B가. 그러니까 뭐예요? 3의 A제곱이 B인 거죠, 지금. 그랬을 때 이 애들은 원소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번 3의 마이너스 A제곱은 B분의 1이냐고 묻고 있어요. 이러면 맞죠? 이거는 그렇죠. 3의 A제곱이 B면 마이너스 A제곱 B분의 1. 그러니까 기억번은 원소인 거예요. 얘가. 혹은 3의 X자리에 3의 A제곱이 B의 세제곱이냐. B가 이거니까 3A면은 이런 거니까 맞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의 3분의 A제곱. 이제 좀 눈치가 올 텐데 이게 27분의 B일까요? 얘는 이거에 3분의 1씩 한 거죠. 예, B의 3분의 1제곱 혹은 세제곱건 B가 돼야지 이렇게 쓰면 틀린 얘기예요. D급번은 아니겠고 3의 A 빼기 1이면 3분의 B인가요 이게? 3분의 B? 얘는 뭐죠? 3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1이에요. 3의 A제곱 B니까 이것도 맞네요. 뭐 쉬운데요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이 디귿 빼고 기억, 니은, 리을이죠. 디귿이 아니고 리을. 그래서 요 세 개가 원소가 되겠습니다. y는 3의 x제곱의 위에 한 점에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랍니다. 왜 3분의 1이래요 여기가? 이렇게 했을까?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어야죠. 그래야 3분의 1이 나오죠. 집어넣었을 때. 그죠? A는 그러니까 사실 점으로 쓰자면 이런 점. 위에 한 점 B는 B에 대해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대요. 1대2로.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1대2인 거예요. 근데 이런 그래프를 주고 직선을 그리고 몇 대 몇이서 하는 얘기들은 거의 뭐라 했죠? 닮은 문제가 돼요. 어떤? 예를 들어 여기 내렸죠. 그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라보면은 여기 삼각형 여기가 1대2니까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가 1대3이죠. 이러면 1대2니까. 그쵸? 그럼 어디가? 여기도 1대3이고 그쵸? 뭐 어디도 여기도 1대3 즉 1대2가 되게 돼요. 이쪽으로는. 이해가세요? 근데 아까 하나는 했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1대2라니까? 그럼 여긴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나오지. 2면은 여기 말이에요. 2를 넣으면 되죠. 요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긴 9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B의 Y좌표 9입니다. 네, 그냥 끝났네요. C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C를 만약에 물으면 어때요? 얘를 마이너스 1,3분의 1이랑 B가 2,9였죠? 이거를 1대2로 실제 내분을 하든지, 내분점 공식 기억날까?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있는 걸 구워서 Y절편을 구하든지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C를 묻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는 B. 좀 쉽죠? 이것도? 0에서 20 사이에 정의된 함수 fx가 fx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4의 x제곱이고 1하고 2 사이에서는 뭐 4의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이거 뭔 말이죠? 전에 종종 나왔었는데 fx 플러스 2랑 fx가 같답니다. 네, 예를 들어 2를 넣어볼까요? f1은 f3이에요. 그럼 3을 넣어볼까요? f3은 f5예요. F5는 F7이죠. 뭐 다른 건 달라. F0은 F2예요. F2는
F4예요. 그죠? 이게 나중에 삼각함수를 배우면 정말 많이 보는 형식의 이건데 2마다 반복되는 함수예요. 그쵸? 그러지 않겠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 마이너스 1은 1이에요. 1은 3이고 3은 5고 그러니까 함수값이 2마다 돌아오는 애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0에서 2까지는 줬거든요. 얘가 한 구간이 0에서 2까지가 그려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함수예요. 한번 그려볼까요? 얘도 뭐 0에서 1이 있고 2가 있어서 한 요 정도로 잡을게요. 여기가 1이에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4의 x제곱, 여기가 1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이 돼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원래 빠지게 돼요. 원래는. 그죠? 얘는 1로 보면 어때요? 4겠죠. 좀 이상하지만 여기는 1이고. 예. 그 다음에는 2를 넣어볼까요? 2를 넣으면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1제곱. 즉 4에서 시작을 하고 얘는 4의 마이너스 이런 식이면 얘가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밑에가 원래는. 그러니까 내려오는 그래프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거예요. 2를 넣어보시면 0제곱 1이네요. 예. 얘는 대칭되는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얘기했죠? 이게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러면 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예요. 이거에 대해서 fx 빼기 3은 0의 실근이면은 fx 빼기 3은 0 이런 것도 이제 수원부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식인데 fx는 뭐다? 3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양에서. 근데 이게 뭐죠? fx 그래프랑 얘가 4죠. 3이 이 정도 있을 거거든. y는 3 사이에 교점의 개수가 얘의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y는 fx와 y는 3 사이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 x의 개수예요. 결국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방정식 해의 개수는 그래프로 따지면 교점의 개수. 이 수1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내일부터 할 수2에 정말 주구장창 나오는 얘기. 이게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그래서요, 0에서 20 사이에서만 정의됐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x는 0이고 20이면 이 구간이 몇 개인 거예요? 2마다 돌아오는 이 구간이 10개죠. 그쵸? 이 구간 내에서 보니까 두 번 만나거든요. 두 번이 10개 구간이니까 그는 몇 개일까? 만나는 점 20개가 되게 돼요. 20개가. 한 구간에서 2개씩. 전체 구간은 10개. 0에서 2까지가 0에서 20까지면 10개. 그래서 2개씩이에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에서. 원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모르겠어? 네, 그래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데 요거 좀 어차피 이건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당장 막 외우다시피 하지 않아도 되는데 2마다 반복되는 함수다.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구간별로 그려서 합치는. 예. 요게 제일 중요해요. fx 빼기 3은 0의 해의 개수는 뭐라고? y는 fx와 y는 3. 예, 요거에 y는 3이 이거야. 예, 요거에 만나는 점의 개수가 되게 돼. 이거는 구간이 없다면 무한계지. 그치? 엄청 많은데 구간이 0에서 딱 20까지니까 이 한 구간 내에서 만나는 점 곱하기 10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그래프도 잘 그려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함수 기억납니까? y는 지금 이렇게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예요. 이거 치환하는 거죠. 뭘 치환하죠? 요걸 치환해요. 얘를 뭘로? t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얘는 뭔가요? t제곱 하시면 안 되고 t제곱 빼기 2예요. 이게. 왜 그랬죠? 얘가 3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하면 1이죠.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얘가 t면 t제곱 빼기 2로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가 t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됐어요? 지수니까 0보다 크다 하면 이것도 안 된다 했죠. 왜?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 다 양수니까 뭐가? 산술계합 평균이 성립을 해요. 둘이 곱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선생님이 1이라 했죠? 그러니까 얘는 2 이상이에요.
요게 핵심의 문제. 이거 아예 꼴을 외워버려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얘 t로 두고 얘 t제곱 빼기 2야. 무조건이야. t 2 이상인 범위야. 요거 한 세트로 해서 외워버리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t제곱 더하기 빼기 6t죠? 6t. 그리고 상수 빼기 2가 있고 더하기 k가 있어요. 이거의 최소값이 1이다. 축이 3인데요. 네, 3의 제곱 뭐 마이너스 9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k인데 아니 이건 좀 문제를 좀 더 좋게 내지. 네, t가 2 이상이라 했죠. 근데 축이 3이에요. 그러면 최소값은 5에서 나와요. 네, 여기서 나오겠죠. 3에서. 그러니까 꼭지점 y절편 얘가 y좌표 얘가 1이란 얘기고 k가 12란 얘기입니다. 이건 더 잘 주려면 최소값 이 축이 대충 이쪽에 있는 게 좋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최소값이 실제 어디서 나오게? 2에서 나오게. 2에서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뭐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내가 t2가 2 이상인 걸 몰라도 풀죠, 그냥. 꼭지점만 구해서 풀어버리면 푸니까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범위를 줄 거면 생각을 하게끔 했어야지. 넘어와서 이거 한번 보죠. 얘도 이것도 보니까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t제곱 빼기 이거 5의 x 플러스 1 보이죠? 5t예요. 더하기 k는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해야 돼요. 양의 실근. 양수인 두 실근이 나와요. 원래 어떤 2차 방정식에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죠? 네, 두 군의 합이 이거죠. 0보다 크고 두 개의 곱도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 이상이고 서로 다르단 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0보다 크고 0 이상이 아니고 그죠? 네. 두 개의 실근이 음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예요? 합이 이제 0보다 어째요? 작아야겠죠. 둘 다 음수니까. 그쵸? 근데 곱은 여전히 0보다 커야 돼요. 판별식 0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한 개는 양수고 한 개는 음수인 조건은 뭐였어요? 한 개는 양수, 한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군의 곱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판별식 했냐? 합도 안 해. 합은 모르고 판별식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얘도 이제 두 군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니까 두 군의 합은 0보다 크고 이미 그죠? 두 군의 곱이 0보다 크고 판별식 25 빼기 4K가 0보다 크고 맞나요? 예. 네.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그래서 K가 4분의 25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이게 답 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T예요, X예요. X를 얘기하는 거죠. X가 여기서 나오는 X가 근이라고 하는 건 결국 X가 근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다고. 그러면 T는 어쩔까? T는 0보다 커? 아니야. T는 1보다 큰 두 실근이 나와야 돼요. 1보다 큰 두 실근. 1보다 큰 두 실근. T의 방정식 얘는. 아시겠어요? 그래야 T가 좀 보세요. 5의 X제곱이 이 T가 1보다 커야 X가 0보다 커지게 되죠. 근데 이러면 이제 요 문제가 아니게 되죠. 뭡니까? 근의 위치 문제죠. 어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라 했죠. 근의 위치 문제는 간략히만 얘기를 하면 뭐였어요? 축,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 그리고 뭡니까? 판별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1보다 2차 함수인 얘가 저거 아까 지워버렸어. t제곱 빼기 5t 더하기 k. 얘는 축이 정해져 있네. 그러니까 좀 더 쉬운데 2분의 5가 축이죠. 얘는 2분의 5가 축이고 1보다 큰 두 근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경계가 지금 1이죠. 1에서의 함수값 부호 그 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판별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원래는 얘가 축을 모른다고 하면 그 세 가지를 모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둘 다 셋 다 범위를 잡아야 돼. 그런 문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두 근이 모두 어떤 수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어떤 수보다 작을 때, 두 근이 모두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을 때. 이것들을 아까 얘기한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나오면 한 가지씩 좀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내가 뭐 눌러버렸는데 아닌가? 이 얘기는 수투까지 계속 나옵니다. 잊어먹을 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욕을 먹게 하죠. 유주 기억해? 다 얘기하라면 할 수 있겠어? 네, 그럼 내가 어떻게 욕하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서 지금 했잖아. 그지? 아, 그래, 기억나. 알겠어. 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기억났어. 했어. 그래, 좀 지나 시간이. 좀 잊어먹어. 또 나와. 그래, 또 물어봐. 그럼 또 모르는 거지. 이게 계속 그런 좀 문제인데, 지금은 어쨌든 1보다 큰 투근을 갖게 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럼 사실 추근했고, 경계 1에서의 보시면 함수값 부호는 어때요? 예, 0보다 크죠. 이렇게 들어와야죠. 이렇게 들어오면 1보다 작은 근을 갖게 되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즉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더하기 k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이쪽에 해가 생기게 되고, 한 가지 더는 원래는 판별식인데 얘는 사실은 그냥 얘가 마이너스다라고 해도 돼요. 2분의 5에서의 함수값이. 그래야 이쪽에서 생겼으면 이제 나가면서 하나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석대로 하자면 판별식이 지금 어때요? t가 25 빼기 4k죠? 아까도 했는데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두근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k가 4분의 25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죠? k가 4보다 커야 돼. 4분의 25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4에서 k가 4분의 25까지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랑 달라요. 보세요. 지워버렸어. 아까 0에서 4분의 25였거든. 뭐가? 예, 요거 두 개의 양의 실근 구하는 조건이 그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예, 이게 이 치환을 했을 때는 x보다도 t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린 t로 푸니까. 예, x가 0보다 크다고 양의 실근이라고 보면 t로는 1보다 큰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끝이죠.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지수 함수 쪽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전부 치환하면 뭐 돼요? 거의 대부분 이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차 함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 당연한 얘기지만 지수함수가 그대로 이차 함수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뿅 변신해가지고. 그렇죠? 치환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관계에 집중을 해서 여기서 이차 함수가 되긴 되는데 여기서 얘기랑 어떻게 다른지 좀 구별을 정확히 해가면서 좀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결국 거기서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로그 함수를 볼게요. 그 전에 여기 이런 말이 나오거든. 우리가 이런 거 지난 학기에 열심히 했어요. x로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정의역, 여기가 공역. 네, 그렇죠? 실제로 얘들이 대응되는 쪽이 뭐였죠? 이런 걸 뭐라 그랬지? 치역. 네, 요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래프를 보고 이런 걸 판단해내는 거. 근데 그런 게 있었죠. 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출발하는 애들이 어째야 되지? 다 가야 돼. 그리고 2번 이상 가면 안 돼. 한 번에 하나씩은 다 줘. 말 그대로 정의역이라니까. 정의를 해주는 역할, 함수를. 그래서 얘를 안 봐도 화살표 나가는 것만 봐도 알아요. 어디론가 가겠죠. 얘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는 안 봐도 함수예요. 근데 마찬가지. 이렇게 나갔어. 2개 나갔네? 그럼 안 봐도 이건 2번 나가. 함수가 아니야. 그치? 자, 그 중에 이렇게 가는 것 중에 이렇게 겹쳐도 되죠? 아까 내가 그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겹쳐도 돼요. 이것도 함수가 되는데 이렇게 안 겹치는 함수를 뭐라 그러지? 1대1 함수라고 하고 공역이 남지 않은 것, 즉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것까지를 뭐라 그래요?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역함수라는 게 있어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F 인버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함수가 될까? 안 되죠. 아까 2개 같이 가면 얘는 2번 나가게 되지.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 한 번에 하나씩 와야 돼.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왜? 치역 밖에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왜? 얘는 뒤집으면 어때? 안 가. 그죠? 뒤집으면.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야만이 역함수를 가져요. 아시겠죠? 네. 근데 말이죠. 초반에 이제 수업에서 얘기했잖아요. 지수함수가 있어요. 얘는 1대1 대응 함수인가요? 정확히 따져보면 아니에요. 왜? 1대1은 돼요. 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전부 1대1 함수예요. 한 번에 하나씩, 2번이 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때요?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하면 치역은 요 위에만큼이에요.
초반에 많이 하셨어요. 얘 치역은 y가 0보다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치역과 공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째? 1대1 대응이 원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 역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공역을 깎아버려요. 얘 공역은 원래부터 0보다 큰 데만인 거예요. 요만큼이 치역이라고 하면 위아래 자르고 여기만 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아래 다 잘라버려요. 얘가 되면. 이러면 1대1 대응이 되죠. 치역하고 공역 갖고 1대1 함수. 그럼 뭐가 생기지? 역함수가 생겨요. 다만 그 역함수도 당연히 불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원래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y는 아까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얘가 역함수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기억나시지 않아요? x와 y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치역, 이 y가 실수 전체가 되게 되고 x가 0보다 큰 데서만 정의가 되게 돼요. 이게. 네. 아시겠습니까? 그런 함수가 어떤 함수냐?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그게. 그러면 그 구하는 방법은 뭐였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랑 y를 바꾸지. 그래서 x는 a의 y제곱을 y는으로 정리를 할 거야. 지수를 쓰는 방법이 있었지. 뭐였죠? 로그입니다. y는 로그 a의 x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네, 아시겠죠? 그거 있잖아요. 그 로그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밉조건, 진수조건. 밉은 뭐 근다 치고 진수조건이 뭐였어요? 이거 x? 0보다 커야 돼요. 네, 정의역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진수 때문이라도.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래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건 좀 내가 좋게 그린 거죠. 보통의 지수함수는 좀 사실 많이 좀 급격하죠. 이 정도. 그쵸? 이거 그래프는 또 역함수에서의 그래프는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y는 x의 대칭이죠. 이렇게 돼요. 실제로 보이세요? 이래서 정의역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가 y는 로그 a의 x예요. 얘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함수는. y는 a의 x제곱이랑 y는 x의 대칭입니다. 대칭. 이해하시죠? 예, 대략적인 좀 얘기를 했고, 역시나 지수함수를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로그 함수의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로그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예, y는 로그 a의 x 한 번만 써놓읍시다. 미시 a인 로그, 정의역 x는 0보다 큰 데서. 근데 벌써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함수를 배운다는 것은 항상 세트가 어떻게 따라온다고? 정의역, 치역이에요. 이 함수는 어디서 정의되고 어디로 가느냐. 뭔가 인생 얘기 같네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의역, 치역이에요. 이따 보실 거고. 그 다음 뭐였죠? 당연히 지금도 벌써 그렸지만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그 그래프와 식이나 이런 걸 합쳐서 그 함수만의 특징이 나와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제일 끝에 최대 최소를 합니다. 이 함수는 어디서 가장 작고 어디서 제일 크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하나의 세트예요. 항상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여기 얘기하죠. 벌써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정의역은, 그쵸? 아까 x가 어디? 양수. 진수는 0보다 큰 데서만. 그러니까 정의역은 정확히 쓰면 x는 0보다 큰 실수. 이게 정의역이 되게 돼요. 아시겠죠? 아까 헷갈리니까 로그 함수만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보다 더 길어요. 원래 이쪽에. 얘기했듯이 지수함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y축에 붙거든요. 그럼 얘는 상당히 x축에 붙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겨서 치역이 어딜까요? 치역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 어떻게? 이렇게 안 걸리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걸리는 곳을 찾는 건데 사실 대부분 걸리죠. 여기 올라가거든. 언젠가는 올라가니까 안 걸리는 곳이 없네. 실수 전체가 되게 돼요. 지수함수의 0보다 큰 거랑은 좀 다른 얘기가 돼요. 아시겠죠? 정의역, 치역이에요. 이게. 알았어? 자, 그래서 얘 한번 봐. 근데 아까 얘가 그랬잖아. 로그 AX인데 아까 그 A의 X제곱이 모델이 뭐였어? 이거지. 그러면 사실 얘는 밑이 어쩐 거야? 1보다 큰 거의 역함수인 거예요. 근데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 원래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도 이건가? 아니야. 얘 이렇게 생기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게 0에서 1 사이에서의 로그 함수예요. 이게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볼까요? 여기가 얼마일까요? 왜? 지수함수 원래 1이 요쪽 둘 다니까 뒤집어져서 요쪽이 1이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도 로그는 무조건 1 넣으면 0이잖아요, 이게. 기억나실 텐데, 로그 계산. 됐어요. 그러니까 1,0을 지나고 얘도 1대1 함수입니다. 하나에 하나씩만 오는 함수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증가함수고 감소함수인 것까지 똑같죠.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고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얘기가 되게 되고요. 정근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가까이 오잖아요. 그죠? 이 정근선 뭐죠? x는 0 혹은 y축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지수함수 정근선 뭐예요? y는 0, x축이었죠. 뒤집어진 겁니다. 이것도 x하고 y랑. 아시겠죠?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당연하죠. 왜? 역함수니까. 아시겠습니까? 얘는 당연한 얘기인데 로그 함수는 역함수 문제가 조금 나와요. 지수함수에 역함수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시작할 때 이제 얘기를 할게. 이건 종종 선생님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 지수하고 로그 했잖아요. 그쵸? 유주한테 얘기했죠. 지수가 쉬워, 로그가 쉬워. 지수가 쉽습니다. 로그가 좀 더 어려워요. 왜? 처음 보니까. 근데 문제는 지수 함수나 지수가 훨씬 어렵게 나와요. 로그 함수는 별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 좀 이렇게 하다가 익숙해지면 치환해요. 아까처럼 로그 AX가 T로 되는. 그게 다예요. 지수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지수 함수에서 나오게 돼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됐어요. 그래프 잘 보세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이거의 역함수. A가 0하고 1 사이면 원래 점선이 원래 내려오는 얘고 이걸 Y는 X에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얘기가 되게 돼요.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과 요런 식. 로그 함수인 걸 고르래요. 로그 함수죠? 어디에? 진수에 X가 있어야 돼요. 진수에. 로그 함수죠. 그죠? 3이죠? 상수함수입니다. 얘는 로그 함수. 아니야. 그럼 이건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이거? 기울기가 로그 3의 2인 1차 함수입니다. 1차식이잖아요. 이게 얘기했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식으로 얘 기울기를 앞에 쓰고 x를 쓰면 로그 3의 2x야? 로그 3의 2x야? 구별이 안 가니까 로그를 뒤에 써놓은 거예요. 이건 1차 함수예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그 함수인 건 기억하고 니은이고 이게 문제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y는 로그 2에 x가 있고요. 2 로그 x가 있고 로그 2에 x제곱이 있어요. 요거 둘이 같은 함수. 2가 나가잖아. 그치? 같은 함수가 아니야. 우린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거든. 이거 둘이 같다고. 식으로 봤을 때. 그치? 식으로 봤을 땐 같아요. 근데 이 함수가 각각 같냐? 같은 함수가 아니야. 왜 그럴까? 주어진 그대로를 보셨을 때 얘는 위에 건 정의역이 여기가 진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x가 실제로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얘는 정의역 그 진수가 뭐예요? 얘죠.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x가 0보다 클 때만 있나요? 0 빼고 다예요. 아시겠어요? 정의역 자체가 달라요. 얘는 마이너스가 정의가 된다니까? 마이너스 2 넣어봐. 4야. 2가 나와요, 함수값이. 얘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떤 차이냐? y는 2 로그 2x. 아까 로그 2x가 한 요 정도면 2배 했으니까 한 요 정도 좀 높아지겠죠?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일까? 모양은 비슷해. 다만 얘기했지. 요쪽이 생겨요. 대칭으로. 얘 2 넣으면 2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 넣으면 2겠죠. 그러니까 대칭으로 생겨요. 이쪽에 이 두 개라고, 두 개. 두 개가 얘 그래프고, 요 오른쪽이 얘 그래프야. 그러니까 함수로서 달라요. 식으로선 같다면, 식으로선 같아요. 함수로서는 달라요. 정의역이 달라지니까. 이거 꽤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 우리 문제도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좀 뭐라 그러죠? 좀 메이저가 아니거든. 마이너거든. 문제가. 근데 꽤 물어보는 편이에요. 모르면 바로 틀립니다. 좋다고 같다고 하거든.
난 열심히 했거든. 2가 나가거든. 그치? 네, 그게 아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네, 그 얘기는 좀 시작하면서 해보고 싶었고,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y는 이런 건 굳이 x, y 바꿔서 하지 않아도 로그 7의 x가 역함수예요. 네, 해보시면 돼요. 좀 궁금하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누굴까요? 갑자기 3차 함수일까요? 네, 지수함수겠죠. 네, 그 서로가 서로의 역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 지수는 밑이 뭘까? 2분의 1인 겁니다. 네, 요게 역함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거 범위를 정확히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냅두죠. 네. 네, 얘는 이제 함수 갖고 하는 거. 3분의 1 넣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인 거 아시겠어요? 네, 3분의 1. 로그 계산 3분의 1. F 3분의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이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요. F 루트 3은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예요? 유주야. F 루트 3. 3이? 아니, 이게 요 답이 얼마냐고. 아니, 답이 아니고 F 루트 3이 얼마냐고. 잠깐만요. 네, 2분의 1입니다. 도대체 다 대답을 하면서 왜 못하는 거죠? 3의 루트 3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말대로 3의 2분의 1제곱이라면서요. 그럼 2분의 1이 나가죠.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죠? 은지는 요거 알겠어요. 요거 얼마예요? F9. 예, 2입니다. 아, 너무 차이 나는 거 물어봤나? 너무 쉬운 거. 얘는 9면 알겠죠? 3의 제곱이니까 2예요. 아시겠죠? 은근히 루트 3이나 제곱근 같은 건 사실 내가 뭐라고는 했지만 대답을 못할 때가 꽤 있어요. 예. 2분의 1이 내려가겠는데 얘가 역수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거든. 예. 펜 들고 써보면 잘 안 틀리거든. 근데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면 잘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F2는 여기가 2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거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계산이 쉬우려면 그 지수처럼 마찬가지야.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내보내고 로그 2의 x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것도 그렇지. 요거 두 개 봐. 요거 두 개. 얘하고 얘는 뭐죠 사실? x축 대칭이야. 왜 그럴까? 네, 로그 2의 x랑 예를 들면 로그 2분의 1의 x는 얘는 밑이 2가 되면 마이너스지. 전체 마이너스 붙는 게 뭐라 그랬어요?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오는 거니까 x축 대칭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그 3의 x와 로그 3분의 1의 x, 로그 4의 x와 로그 4분의 1의 x 이것들은 전부 다 x축 대칭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예. 자, 뭐 그래요.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로 보고 계산하시는 게 좋다고. 2를 넣으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일 거고 4분의 1 넣으면 어때요? 이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2가 될 거고 8이면 여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6. 선생님이 좀 했어요. 예,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예,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어야겠죠. 이게 해설에는 아마 여러분 답안지에는 안 나왔겠지만 지수함수를 먼저 그려야 돼요. 뭘요? 로그 2의 x는 뭘 그려야 될까요? 예, y는 로그 2의 x제곱을 그리는 거예요. 대충 예, 여기 1이다 하고 대충 그려.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로 얘가 여기에 1이면 어떤 대충 대칭되게 이게 y는 로그 2의 x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얘도 뭐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요걸 역함수로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지수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려도 상관없는데. 자, 요거 OX 문제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죠? 요게 예를 들어 요게 한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면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게 된다. 한번 보세요. 로그 6의 x입니다. 로그 6의 x. 이게 정의역이 양의 실수인가요? 정의역이 양의 실수야? 네, 맞습니다. 네, 쉽게 대답 못하시죠? 맞는 것 같거든. 예, 양수죠? 네. 진수 조건입니다. 네, 맞아요. 치역은 y는 모든 실수인가요? 네, 맞아요. 이건 안 당하네. 모든 실수였어요. 아까. 네, 실수 전체라고. 네, 얘는 전체가 대응이 됐었죠. y 쪽이. 그리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나요? 밑이 역시 똑같죠. 지수랑.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하지 않고요. 0,1을 지나나요?
0을 넣지도 못합니다. x에. 그쵸? 0보다 큰 수니까 이거 틀렸어요. 이건 지수함수. 우리의 로그 함수는 여길 지납니다. 네. 정근선 y축인가요? y축이 뭐죠? 이거죠? 이거 맞아요. 정근선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둘 다 양쪽에. 지수함수가 x축, 로그 함수가 y축. 네, 다음 수에 대소를 비교해라. 이것도 있었죠. 밑이 똑같죠? 이러면 이거 올리라 했죠. 대소 비교할 때. 여기 4대죠. 2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크죠, 당연히. 로그 3의 5랑 3의 3. 얘는 어때요? 4분의 1의 유리랑 4분의 8이니까 이제 8쪽이 큽니다. 가 아니고 반대죠. 왜 얘는 감소함수거든. 그죠? 예. 네. 아니요? 예, 네, 그렇죠. 항상 이 그래프 정의역, 치역, 그리고 그래프 모양, 특징 이런 걸 하면 나오는 게 이어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항상 얘기하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이면 x 대신 x 빼기에 y 대신 y 빼기 n인데 넘어와서 플러스예요. 네, 지수함수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그때 그 얘기했거든. 지수함수는 왼쪽, 오른쪽 이동이 중요해. 위아래 이동이 중요했어. 지수함수는. 위아래가 중요해. 왜? 정근선이 따라 움직이고. 그럼 얘는 어쩔까? 이쪽 이동이 중요하게 돼요. 이쪽은 거의 티가 안 나요. 위아래는.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가 있어. 이걸 한 칸 올려. 이렇게 생겼어. 뭔 차이야? 예,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예, 수치를 써야지 알지. 다만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을 옮겼다고? 그럼 원래 여기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어요. 네, 눈에 띄게 바뀝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x축 이동이 더 중요하고요. x축의 대칭 이동, y 대신 마이너스 y. 이게 로그 a분의 1의 x랑 똑같다 했어요. x축 대칭, y축 대칭 이동이면 x 대신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둘 다예요. 둘 다. 아시겠죠? y는 x의 대칭 이동이면 이겁니다. 왜? y는 x의 대칭이면 역함수니까 요게 다시 나오게 돼요. 이런 얘기들. 이건 솔직히 쉽습니다. 최대 최소. 한번 보세요. 그 로그 함수 그래프를 한번 보시라고. 얘는 최소가 있어? 없습니다. 쭉 밑으로 빠지거든요. 네. 최대는 느리긴 하지만 언젠가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없어요. 지수함수랑 역시 똑같아요. 지수함수도 최대 최소가 없었기 때문에 얘도 없고, 다만 구간을 정하면 생기겠죠. A가 1보다 크면 제일 작은 걸 넣은 게 제일 작고 큰 걸 넣은 게 제일 큰 거고, A가 0하고 1 사이인 이런 감소함수면 제일 작은 걸 넣었을 때 제일 크고 제일 큰 걸 넣었을 때 제일 작게 됩니다. 요 정도예요. 얘도 여기서부터 등장한 게 뭐 있다? 로그 A의 X제곱을 치환하는 꼴이 나오게 되고 2차 함수 최대 수소가 더 중요해요. 이쪽도. 예. 됐죠? 얘가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라 했는데 5분의 1의 x네요. y는. x축으로 2만큼. x 플러스 2겠죠? x 대신에. y축으로 1만큼. 그러면 더하기. y 빼기 1이 넘어와서 더하기 1이 된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면 뭐예요? x축 대해서. y 대신 마이너스 y. 원래는 이거예요. 다만 우린 이렇게 이걸 쓰진 않죠. 마이너스 붙여서 이쪽으로. 전체 마이너스는 항상 x축 이동.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어때요? x 대신 마이너스 x입니다. 이거 조금은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는 나가서 끄덕이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나가? 그죠?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해요.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이면 y는 여기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고 요 안쪽에도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형태가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식만 구하라 했으니까 얘만 구하시면 돼요. 쭉 해보시고요. 얘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로그 3의 x를 이용해서 정의역과 정근선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는 어쩐 거예요? 로그 3의 x를 여기다 크게 하나 그려놓을까요? 대충 요 정도? 로그 3의 x. 좀 실제에 가깝게 그래서 더 기어야 돼요.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1이 넣으면 0이죠? 얼마 넣어야 1 돼요? 3 넣어야 1 되죠? 3 넣어서 1 됐대. 3, 1 넣으면 한 요 정도 1이에요. 좋아요. 2 되려면 어때요? 9 넣어야 됩니다. 한 요 정도 돼요. 9니까. 그래프 더 기어요. 원래는. 근데 그냥 그래도 최대한 기어가게 그려봤어요.
얘를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얘가 1,0에서 얼마? 3,0을 지나는데 사실 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얘를 그리는데 기준은 정근선입니다. x는 0이 정근선이었죠? 두 칸을 옮기면 요쯤 2가 정근선이 돼요. 그래서 요런 3,0 지나고 얘는 네, 요 정도 되는 그래프가 되게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얘는 위로 한 칸이죠. 요건 별 태 안 난다 했어요. 위로 한 칸 요 정도. 네. 위로 한 칸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사실은 1 넣으면은 2거든? 1 넣으면 2야. 근데 모르겠어. 그냥 대충 그리면 되지. 로그 3의 x가 이거였을 때 저거 얘를 좀 색깔 입혀놔. 이게 로그 3의 x인데 마이너스 로그 3의 x는 뭐라 했어요? x축 대치. 예, 이렇게 되네요. 예, 이게 뭐랑 같다? y는 3분의 1의 x랑 같다. 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는요. 이거 뭐죠? y축 대칭한 거죠. 이 녹색을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죠. 그걸 또 어쨌어요? 두 칸 내렸어요. 대충 한 요 정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래프. 뭐 얘는 뭐 그렇습니다. 뭐 얼마를 넣어야 0이 되죠? 2니까 마이너스 9 넣어야 0 되나? 저 뒤로 가야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9 넣어야 0 되는 거 맞거든. 예. 그게 좀 부정확해도. 그리고 정의역. 얘는 원래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두 칸 갔으니 x바 x는 2보다 큰 실수. 네, 이렇게 쓰셔야 되고 다 집합입니다. 여러분 보통 답 쓸 때 보면 집합 생략하던데 나도 그거 갖고 그렇게까지 뭐라고는 안 해요. 다만 이게 습관되면 안 돼. 네, 소수령에 나왔는데 그렇게 쓰면 전부 감점이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얘는 정의역. 얘는 똑같지. 0보다 큰 게 정의예요. 무조건 여기 보고 0보다 크다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거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x가 실제로는 0보다 작은 거지. 아까 이런 거였죠. 0보다 작은 쪽에 정의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것도 0보다 큰 거예요. 네, 여기 진수 범위가 곧 정의역이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뭐 예외도 없고 다만 정근선 구하라 그러면 진수가 뭐일 때? 0일 때입니다. 결국엔. 그죠? x가 2가 정근선이 되고요. 얘는 x는 0이. 얘도 x는 0이죠. 얘도 x는 0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하나 아까 점점점 2 빼고는 전부 다 x축, y축, x는 0이 정근선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세요 라고 한 문제예요. 이거는 좀 직접 해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최대 최소 구하세요. 뭘 좀 판단해라? 예, 얘기했죠.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요령이랍시고 어떻게?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양쪽 대입해서 작은 쪽이 작고 큰 쪽이 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얘는 밑이 4예요. 그럼 4분의 1을 넣어야지 최소고 64를 넣어야 최대입니다.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고 4분의 1 넣은 걸. 최대는 3이에요. 4의 64제곱이 4의 세제곱이니까. 얘는요. 8분의 1이면 어때요?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64분의 1을 넣으면 로그 8분의 1에 64분의 1은 얼마인가요? 예, 2입니다.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왜냐? 얘가 8분의 1의 제곱이거든. 이게 제일 간단한. 근데 학생이 이렇게까지 쉽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긴 해. 예. 또 이제 64분의 1을 넣으면 얼마라고? 2예요. 그게 뭘까요? 최대일까요? 최소일까요? 최대죠. 왜? 얘는 감소함수니까. 최소가 8을 넣었을 때 8. 그러면 보이시죠?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 나가고 8에 8. 얘는요. 어딜 보셔야 돼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3이죠? 평행이동을 좀 했나 봐요. 그래봤자 증가함수인 건 바뀌지 않아요. 그쵸? 증가함수 평행이동 해봤자 이쪽인가요? 여러분 보기에 증가함수 평행이동 해봤자 증가함수거든.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1을 넣으면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8을 넣었을 때 9네요. 그러면 2가 되고 2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최대 최소 얘기했고 네, 여기까지 합시다.